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잠정 주택 판매 지수가 8개월 내 최고치를 나타냈습니다. 전미부동산중개인협회 NAR은 미국의 지난달 잠정 주택 판매 지수가 전월 대비 6.1% 급등한 103.9를 기록했다고 현지 시간으로 30일 발표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인 1.5% 증가를 크게 웃도는 기록입니다. 이번 달 미국 중서부 지역 제조업체들의 활동은 지난달보다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카고 구매관리자협회는 현지 시간으로 30일 이번 달 계절 조정치를 적용한 구매관리자 지수 PMI가 62.6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전문가 전망치인 63.0을 밑돌고 지난해 10월 이후 최고치였던 직전월 5월의 기록인 65.5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유로화 사용국 18개국인 유로존 6월 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낮은 수준을 이어가고 있어 디플레이션 염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통계청인 유로스타트는 지난달 30일 유로존 6월 물가 상승률이 5월과 같은 0.5%를 유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유로존 물가 상승률은 9개월 연속 1% 이하에 머물게 됐습니다. 존 윌리엄스 샌프란시스코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현지 시간으로 30일 미국 경제가 치유되는 동안 경기 부양책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윌리엄스 총재는 이날 아이다호에서 개최된 금융 컨퍼런스에서 미국 경제 회복이 경기 부양책을 멈추기에는 아직 약하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와이드 1부의 김동현입니다. 뉴욕 증시가 엇갈린 경제 지표의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자세한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다우지수는 전날보다 0.25% 하락한 16,826.60포인트로 나스닥 지수는 0.23% 상승한 4,408.18포인트로 S&P 500 지수 역시 0.04% 하락한 1,960.23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어서 유럽 증시 마감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유로존 디플레이션 우려가 고조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는데요. 독일 지수는 0.18% 상승한 9,833.07포인트에 영국 지수도 전날보다 0.2% 하락한 6,743.94포인트에 프랑스 지수만 0.32% 하락한 4,422.84포인트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네, 7월의 첫 거래일입니다. 오늘 시장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저희 출발 증시와이드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준비된 주요 코너들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첫 시간 청손촌놈 샘플러스 신채환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증시타파 시간입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김정희님.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 여러분 그리고 해외 교포 여러분 반갑습니다. 청송촌놈 신채환입니다. 네, 어저께 우리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서 10거래일 만에 2,000선을 회복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제 7월장이 시작이 됐습니다. 7월 장세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좀 전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글쎄요. 시장이 어제 어거지 장세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의미가 크게 있습니까? 제가 어제 그 선물 지수는 보합이었고요. 선물 지수는 보합이었고 코스피 지수만 어제 종가에 4포인트 올렸죠. 4포인트 올려가지고 주가를 올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의미는 큰 의미를 안 둬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 의미를 안 두셔도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일단 장은 의미가 전혀 없는 그런 어제 상승이 아니었나 이렇게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장이 참 2,000포인트 같으면 우리 개인들이 다 풀리는 그런 장세인데 안 풀리고 시장만 좋은 그런 장세가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상태였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어쨌든 어제 그 주가를 끄집어 올림으로써 20일, 60일 트레드 크로스를 어제
보류하는 그런 장세입니다. 20일 이동 평균을 좀 보류하는 장세인데 과연 이런 그 인위적인 어거지 장세가 좀 필요했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어쨌든간 지금 장세가 굉장히 인위적인 그런 부분이 좀 있고 또 주가가 상승해도 우리 개인들이 돈을 못 먹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제가 지난주에 그 수익을 말하다 해서 상세하게 해놨는데요. 지금 여러분에게 상세하게 다 못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그 모든 것이 그 옵션의 영향에 따라서 거의 누적으로 해놨습니다. 그래서 옵션 영향에 따라서 그 지금 주가의 포인트를 인위적으로 끄집어 올리고 내리고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어쨌든 간 지금 장세에서 분명한 거는 개인들의 데미지가 또 커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개인들의 데미지가 어제 하루에 44억 잃는 그런 참사가 또 나기 시작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개인들이 계속 좋게 보는 거. 어제 주가가 좋게 봤지만 주가의 상승보다는 프리미엄이 더 빠지는 그런 장세였다 이렇게 보면서 좀 안타까운 그런 면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옵션 같은 경우 우리나라 옵션은 절대적으로 좀 안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주가 자체가 여러분 보다시피 상승에 어제 10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만은 그렇지만 선물 같은 경우에는 아니거든요. 선물은 지금 아직까지 어제 보합 만들면서 60일평 하방 이탈했던 이런 모양. 어쨌든 이런 부분 보아서는 선물의 그 캔들 차트가 더 정확한 그런 캔들 차트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지금 보시면은 장을 조금 보수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지금 최근에는 우리 좀 방송들이 많이 바뀌었어요. 2,000포인트 가도 2,100 간다, 2,200 간다 그런 이야기는 별로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간 지금 장세에서는 여러분 보다시피 내실 없는 상승이다. 제가 볼 때는 21일평과 60일평 골든 크로스가 이렇게 오랫동안 됐으면 지금 데드 크로스 나야 되는 정상인데 인위적으로 끄집어 올린다고 과연 신고가를 하면서 또 올라가는 그런 자리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가는 자리에 제가 볼 때는 쉬어가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천히 하시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어제 여러분 제가 어제도 무방을 했는데요. 어제 무방 여러분 어제 오신 분들은 압니다. 무방 여러분들 어제 아주 재밌게 했는데요. 무방 어제 3분 만에 다 30만 원씩 벌어들였습니다. 벌어들여가지고 어제 끝을 일찍 냈는데요. 오늘 또 하루 무방을 더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서울경제TV나 아프리카TV로 접속하시면 선물 옵션 하시는 분들은 큰 부담 없이 하루에 30에서 50번은 장을 열라고 하니 여러분 많이 입장해 주시고요. 절대적으로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30만 원에서 50만 원. 어제 아침에 바로 콜해가지고 30만 원 먹고 끝냈는데요.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어제 선물이 종가에 이제 보합 260.60 만들었는 부분입니다. 가장 저점에 만들었는 이 부분이 오늘 또 어떤 휴유증을 분명히 야기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종합주가 지수가 그래 뜨면 뭡니까? 선물이 전혀 안 뜨는 그런 부분이다. 이런 거 보면서 우리 개인들을 이래 죽이고 저래 죽이고 계속 죽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장은요 떴으니까 좋습니다. 떴으니까 좋은데 제가 본 견지는 우리 개인하고 너무 동떨어지는 그런 주가가 아닌가. 어제도 여러분 보다시피 저퍼주거든요. 저퍼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일목균형표의 구름이 꿋꿋하죠?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얘기했습니다. 일목균형표의 구름이 바뀌기 전까지는 주가 자체가 급락이 나오지 않는다고 했는데 주가가 이미 바닥에서 많이 떴어요. 떴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저퍼주면 떴습니다. 지금 주가가 여러분 보다시피 거의 40p 떴는데 저퍼주만 떴다 이렇게 보는데 참 인위적인 모양이 좀 많은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여러분 보다시피 아직까지 특별한 게 없어요. 특별한 게 없다 이렇게 보고요. 제가 볼 때는 앞으로 한 4일 후 제가 볼 때는 이번 주 금요일 정도 될 것 같은데요. 금요일 전후에 주가 자체가 변동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큰 변동은 아직까지 한참 더 있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주가가 상승해도 여러분 아다시피 전환선과 기준선의 역전 상태 이걸 뭐를 말합니까? 주가가 상승해도 내려올 때는 쉽게 내려온다는 것을 이렇게 분명히 인지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 붉은 구름일 때 전환선이 위에 가고 기준선이 아래에 있으면 좋은데 밖에 있는 부분 이걸 전형적으로 강세장이지만 약세 쪽으로 분류되는 그런 장세입니다. 그래서 지금 장세에서 주가가 뜨더라도 지금 1등 주식 빼놓고는 치르는 거는 이게 반대한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여러분 지금 원화 1,100원인데요. 사는 원화가 1,020원이고 파는 원화 1,000원이더라고요. 1,000원 원년 1,000원 지금 제가 볼 때는 뭐 정치권이나 뭐든 뭐 이런 부분은 분연해서 이 원화 강세에 대해서 지금은 아마 토픽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사기꾼 언론들이 많은 것 같아요. 원화 강세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하지 않는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방구하지 않는다. 이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화 강세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조금 지금 언론들이 조금 포인트를 좀 맞춰야 되는데 지금 뭐 엉뚱한 데 맞추는 것 같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참 오늘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학생들을 위해서 창교육을 실천하기 위해서 종교조 노조 위원장님께서 오늘 23일째 단식입니다. 글쎄요. 제가 뭐 의학적으로 제가 물어봤어요. 의사들 때 물어보니까 단식 보통 아무리 긴 단식을 해도 35일 지나면 천국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D-Day 앞으로 12일 남았습니다. 천국 갈라. 그래서 12일 내로 천국을 못 가면 뭐 넉넉 잡아서 20일 내로 보겠습니다. 정교조 지금 단식하시는 분들 20일 내로 만약에 천국을 안 간다면 여러분 창교육을 위해서 그만큼 희생을 안 한다면 여러분은 거짓말 단식했다는 걸로 인정해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식을 하려면 학생들을 위해서 창교육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창교육을 위해서 확실하게 단식을 해가지고 꽈당 넘어져가지고 언론 기사에 일단 뉴스가 꼭 좀 나도록 지금 이 방송을 보는 정교조 우리 위원장님들 건투를 빕니다. 부디 꽈당 좀 넘어져라. 이렇게 단식을 하려면 확실하게 혀를 깨물고 해라.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 여러분 외국인은 하방 쪽입니다. 외국인은 하방 쪽이고요. 기관들은 상방이면서 시간 가치를 먹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시간 가치 먹는다는 것은 주가 자체를 상승이나 하락을 별로 안 시키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요. 주가가 여러분 사실 뭐 종합주가지수가 떠도 의미가 없듯이 선물 자체가 횡보 국면을 계속 만들고 있는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분명히 계단형입니다. 계단형이고 페넌트형입니다. 페넌트형인데 이 페넌트형을 일부러 인위적으로 어제 20일, 60일 데드크로스 나는 부분을 커버하기 위해서 끄집 올린 것 같은 그런 게 굉장히 많이 풍기는 그런 부분이고요. 어제 여러분 보다시피 주가 자체가 어제 끄집을 안 올렸으면 어제 주가 자체가 끄집이 안 올렸으면요. 어제 20일 입평이 하방 이탈하면서 60일 입평 데드크로스 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조금 기관에 외국인 사는 건 아니고요. 기관들이 외국인 창구에서 양쪽에 사면서 눈을 쏘겠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분명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쏘지 마라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요. 주가는 글로벌 증시 특히 미국 증시가 여러분 굉장히 헉헉거리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 증시를 한번 잠시 찾아보면요. 글로벌 증시가 제가 이제 뭐인데 글로벌 증시가 굉장히 헉헉거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는데 글로벌 증시가요. 너무 뜰 때까지 떠가지고 더 뜨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그런 주가거든요. 그래서 다우존스 지수 보시면 여러분 한번 볼게요. 다우존스 지수 보시면 다우존스 지수도 굉장히 헉헉거리고 있습니다. 헉헉거리고 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헉헉거리는 장세에서 우리나라도 버틸 수 있겠느냐 이렇게 보고요. 나스닥 마찬가지입니다. 나스닥 전고점 갱신입니다만은 그 사이 워낙 휴유증 속된 말로 깡통을 내고 떴는 그런 부분이고요. S&P 500 반도체 지수, 미국 지수는 물론 뭐 고가에 있습니다만 고가가 우리나라 장세같이 그런 부분은 절대 아니다 이렇게 보고요. 자, 니케이 증시 어제 큰 방 한 방 맞았죠? 상해 증시도 여러분 보다시피 그 사이 큰 거 한 방 맞고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있는데 우리나라 증시만 상승. 제가 볼 땐 좀 인위적인 그런 냄새가 펄펄 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주식을 상승했을 때 그 상승을 이용해서 여러분 주식을 팔면서 한번 기다려보는 것도 현명한 그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주식이 어제 이제 301일평을 뜯으니까 301일평 일부러 이제 인위적으로 올려놨죠. 저도 이제 요즘 내가 많이 뜯으려고 합니다. 제가 뜯으니까
주가를 굉장히 올려요. 기관들이 전 보고 있는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저도 많이 뜯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많이 뜯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들이 계속 이런 부분을 여러분께서 한번 봐주시는 부분이 또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어쨌든 간 여러분 지금 자리에서는요. 절대적으로 현금화에 주력하십시오. 네, 코스닥도 내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현금화에 주력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요. 특히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일목균형표를 보면 이거는 전형적인 추가 하락 패턴입니다. 추가 하락 패턴이고요. 또 추가 하락이 곧 큰 폭의 하락이 곧 또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볼 때 한 2주 정도 걸릴 것 같은데요. 2주 내로 또 큰 폭의 하락이 또 있을 것 같으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들이 코스닥은 버린 자식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여러분한테 분명히 이야기했죠. 무방을 합니다. 서울경제는 아프리카 TV로 무방하니까 많이 입장하셔가지고 돈 많이 벌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제가 여러분 아직까지 이 네모 현지가 꽤 오래됐는데 거기서 계속 놀고 있습니다. 이만큼 네모의 이제 집중성, 특히 260 전후에 의한 1.5P에 대한 집중성,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 추가 상승을 제가 이제 토요일 날, 지난주 금요일 날 인강했죠. 인터넷 지난주 금요일 날 수익을 말하다에 보면 왜 주가 자체가 262를 올라가기 힘든가를 상세하게 제가 설명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보시고, 지금은요 주식이 전부 선물과 옵션에 따라서 영향이 그대로 정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히 가장 산적 같은 이야기들을 하는 이야기가 갈로면 간다 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제가 볼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같이 주가가 거래량이 없는 가운데서 예탁금이 없는 가운데 주가 상승하는 거는요. 빠질 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빠지니까 여러분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누차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여러분 기관들이 보시면 레버리지를 계속 삽니다. 레버리지를 계속 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경험이죠. 레버리지 지속적으로 사면 언젠가는 한번 혼을 내더라. 이걸 여러분께서 있는 레버리지란 게 삽니다. 그래서 사는데 이 언젠가는 속임수를 한번 보이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요. 최근에 여러분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삼성전자도 이야기를 했지만. 네이버의 상승,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하이닉스에 대해서 상승, 하이닉스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보름 전에 분명히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개인, 계정으로 팔고, 자기들 계정으로 팔고, 외국인 계정으로, 팔고 있다.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하이닉스 이때부터 하루에 거의 30에서 50만 주를 개인에게 넘겼습니다. 넘긴 모양을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래요. 개인 매정을 최근에 이제 계속 넘긴 부분이죠. 넘긴 부분인데, 지금도 계속 넘기고 있습니다. 개인들에게 계속 넘기고 있으니까, 여러분, 하이닉스가 여러분 그 사이, 억하고 즐거운 사이에 여러분 보다시피 엄청 한 3,000원 정도 빠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하이닉스 지금 이 자리에서 이쪽에 사면서 왼쪽 호주머니에 사면서 저쪽 호주머니로 돌리면서 여러분에게 물량을 떠넘기려고 하고 있으니까 절대적으로 여러분들 속지 마시고 지금 자리에서 하이닉스를 고점에 매도하는 게 좋다. 그리고 5일이평과 11일평 테드크로스 이거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짧은 매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한번 팔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수가 높으나 여러분들 갖고 있는 조선주라든지 이런 유아주 이런 주식들이 굉장히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제가 볼 때는 주가가 하방 갔다 다시 떠올 때는 그런 주식이 분명히 주도지니까 여러분 물리시더라도 걱정하지 마시고 주식은 지금 썩지 않는 거다. 끝까지 버텨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개인과 외국인들이 특히 외국인들이 많이 읽고요. 개인들이 많이 읽고 있습니다. 지금 옵션에서 많이 읽는데 읽었다는 것은 뭐냐면 개인과 외국인들의 반격을 한번 봐줄 필요가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말은 뭐냐면 옵션에 오늘 개인과 외국인의 동량 이 부분만 보면은 답이 정확히 나지 않을까. 저는 분명히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주가가 상승할 때 여러분 이 순환매에서 여러분 주식이 현금할 수 있는 가격대에 오시면 사정없이 현금화 후에 기다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TV나 서울경제 TV로 와서 그리운 얼굴 즐거운 얼굴 찾으시고 여러분 인강 들으러 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청성천놈 신창원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청성천놈 샘플러스 신창원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의 상한가 예상 종목을 알아보는 시간 슈퍼개미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시간입니다. 멘토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저께 시황 설명해 주실 때 5일선 지지와 21선 돌파 그리고 외국인 매수 이 3박자가 들어맞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말씀하신 대로 맞아 떨어지더라고요. 지수뿐만 아니라 최근에 좀 종목군을 제시하시면 그날 바로 상승하는 모습인데요. 어제 3D 프린터 관련주들 설명을 해 주셨죠. 어제 바로 급등 흐름을 보였는데 AS와 함께 시장 체크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지수 상승 조건에 부합을 했다라고 좀 볼 수 있겠죠. 어제 현재 구간에서 지수가 상승하기 위해서는 5일선 지지 그리고 21선 돌파가 외국인들 쪽에서 매수가 들어와야 상승이 가능한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어제 5일선 지지가 나오면서 21선 돌파형이 나와주는 모습이었고 일단 외국인 기관 쪽에서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2,000포인트 이상에서 마감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줬는데 사실은 어제 2,000포인트까지는 일단은 생각도 못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지수가 저항을 종가에 뚫어버린 상황이 나오면서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조금은 당황스러웠던 그런 경우였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구간에서의 어거지성의 그런 역효과로 토해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올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이 어제 강세였죠. 1차적으로 545포인트까지 열려있는 상황에서의 어제의 상승, 그리고 종목들도 그동안 급락했던 종목들 위주로의 상승세가 좀 나아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이런 분위기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해서 제가 이제 어제도 이제 우리 시청자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것이 IT 부품 섹터는 특히 이제는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일정 부분 투매 구간을 거쳐서 피바다의 국면에서의 바닥 따지기로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고 이번에 이제 반등 시에는 IT 부품주들 전략을 상당히 잘 짜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뭐 일진 디스플레이라든지 크루셜텍 바닥을 기는 종목들 위주로 우리가 한번은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역시나 어제 같은 경우에도 이제 IT 부품 섹터 상당히 바닥권에서 상승세가 나온 종목이 단연 이 IT 부품 섹터에서 우세였다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해서 이 코스닥은 사실 업황 사이클적인 면 그리고 테마주 성격에서도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순환매 성격으로 상당히 좀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서 오르면 오르는가 보다 멍하니 계시면 안 되고 현재 시장의 자금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들께서 빠르게 캐치를 해야 된다라고 그 부분까지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제가 이제 어제 이제 3D 프린터 관련주들이죠. 하이비전 시스템 스맥을 대상으로 해서 하이비전 시스템이라든지 TPC 이런 종목들 어제 이제 분명히 좀 말씀드렸습니다만 눌림 매수다라고 이제 강하게 말씀을 드렸었고 이 3D 프린터 관련주들은 시나리오가 있는 섹터이기 때문에 재료성으로 접근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상승세가 깊게 나온 종목들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대부분 재료성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하이비전 시스템이 10%에 마감을 하면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만은 아쉽게도 상한가에는 안착하지 못하는 모습. 하지만 예측대로 재료가 나와주었다는 게 중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하이비전 시스템이 3D 프린터와 스캐너 시제품을 발표로 앞뒀다는 그런 소식이 좀 나오면서 바닥권에서의 상승이 나올 때 첫날 스맥이 대장을 했었고 이번에는 하이비전 시스템이 상한가까지 상승하는 모습들이 좀 나와주었기 때문에 역시나 예상된 시나리오대로 흘러가고 있다 해서 정말 좀 오랜만에 좀 매수 사인 드리면서 눌림 매수로 어제 좀 말씀드렸던 부분이 있었는데 다행히 좋은 결과가 나와서 만족스러운 그런 부분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아쉬웠던 부분이 이제 우리 보유주적인 부분이 되겠죠. EGL표가 어제 외국인 기관 동시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조금 마이너스 전환이 좀 나와줬었죠. 지수 상승에 상당히 좀 아쉬운 그런 부분이 되겠는데 중요한 게 이제 오늘 같은 경우가 이제 되겠습니다. 21선을 지지하면서 재차 5일선 회복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이제 매수를 해주는데 중요한 건 주가를 올리면서 매수하고 있지 않은 그런 모습이 되겠죠.
해서 매집의 성격의 매수가 더 크지 않나 해서 이제 오늘 주가 움직임을 제가 어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은 이번 주 안에는 이 ETF 반드시 상방으로 가든 하방으로 가든 결정이 나와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주가 흐름에 상당히 좀 주목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다음은 빙그레입니다. 이 빙그레 같은 경우에도 지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이 87,000원, 87,000원권 저항 돌파 체크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어제도 돌파해주는 모습은 나오지 못하는 모습이었죠. 개인들의 매도가 나오고 기관들의 매수세가 좀 들어오는 모습이었지만은 저항 돌파가 쉽지 않은 모습 해서 이 빙그레는 제가 1차적으로 9만원 언저리에서 보고 중기 투자들은 1차 수익 실현을 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 지수 상승 때 반드시 이 빙그레는 목표가 부근까지 나와줘야 된다는 점, 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대응하시면 쉽다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어제 일단 이 3D 프린터 관련주들 우리 상한가 팩토리의 제목에 맞게 종목 섹터들 좀 집어낸 상황이었는데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성 종목들 단기성 종목으로 한 종목 추천을 좀 드리겠고요. 이 종목은 이제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3D 프린터 관련주들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중수급 이상 되시는 분들, 그러니까 어제 3D 프린터 관련주들이 눌림 매수해서 급등이 나온 부분이고 이 종목도 현재 눌림 구간이고 어떻게 보면 저가주이기 때문에 큰 베팅보다는 작은 금액으로 단기성 정도로 생각을 해서 대응하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종목은 팜셀 바이오입니다. 팜셀 바이오. 이름만 보면 이거 바이오주 아니냐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바이오 종목 맞습니다. 다만 현재 주가가 바닥에서부터 상승한 이유가 바이오 관련된 모멘텀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라 싸이 관련된 이슈로 상승을 했는데 이 팜셀 바이오가 싸이 관련주가 된 주요 이유 중에 하나가 대주주 서비스인이라는 그런 곳하고 네이트하고 MOU를 맺으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네이트가 최근에 유튜브하고 또 계약을 맺으면서 최근에 싸이 관련주로 편입이 된 상황. 그러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환사채 발행으로 인해서 주가가 하한가까지 급락을 하는 그런 하락을 하는 모습이 좀 나와주었지만은 11선을 지지하면서 하한가에는 들어가지 않는 모습 해서 단기간에 이 종목이 세력이 빠져나오기에는 시간적으로 굉장히 부족했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매수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고요. 중요한 건 일단 5일선 회복이 되겠습니다. 5일선 회복에 일단은 초점을 두시고 시가부터 마이너스권에 들어온다면 서서히 현재 구간부터 분할 매수하는 전략으로 해서 정고점 부근까지 수익을 내는 그런 전략으로 해서 오늘장 베팅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한가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드코의 상한가 팩토리 오늘 오랜만에 종목을 제시해 주셨는데요. 팜셀 바이오 앞으로도 좋은 흐름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2부에서 계속 뵙겠습니다.